어제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는 신문 지면, 인터넷,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모바일 폰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구에서는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꽃다발 주며 환영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보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범수 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정부한테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무조건을 삭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혹시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반성하라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정세균 총리 공부해야 되는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대응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세 시간 정도 간담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 내가 뭐 대구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라 뭐 여기 정이 많이 덕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인사권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싸라고 하셨는데 그 인사권자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헌법 정신이 붕괴되고 있다. 법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했는데 말이죠. 이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되고 인사청문회 국정감사할 때마다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의 답변, 발언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정치에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글쎄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남을 요청하신다면 이따가 그러면 검사들하고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하게 어떤 압박을 받을 당시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당 의원들의 고성과 압박에 윤석열 총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박범계 의원,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주고받았던 이야기입니다. 2018년 재작년 11월 20일 날 삼바 사건 고발이 됐습니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다는 건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삼바 사건은 지도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제 질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제가 이분들 만나냐고 여쭙는 부적절하게 겁니다. 처신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는 말 못하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이라는 한때 제가 의로운 검사가 평했던 검찰총장을 달리 평가한 결정적인 이유는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본인 사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 사건입니까? 한동훈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돼버렸지? 제가 뭐 그거를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시점은 임찬종 기자가 아마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기억날 텐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때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방금 말씀하신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발언하기 전에도 법조계하고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워낙 특수수사, 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해서. 그 사실 이제 조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른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 자금 수사에도 참여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여기서부터 유명해졌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검찰 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비자금 사건을 했는데 당시에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건 불구속 기소를 하자라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했는데, 당시에도 사실 당시 검찰 분위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검찰총장을 직접 면담을 해서 당시 평검사 시절이었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제 검찰 내에서 그리고 법조계 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죠. 그때 윤대진 검사장이랑 같이 갔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른바 뭐 최근에도 대윤, 소윤 이런 두 사람을 부르는 별명이 붙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고요. 윤석열, 윤대진 두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해서 결국엔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구속이 됐죠. 구속 기소가 됐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른바 윤석열 어록을 낳았던 그 당시 국정감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 꼴?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012년 1월 꼭 9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대기업을 수사를 하고 회장과 아들 등 3부자를 기소하는 그런 발표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했는데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시장에 약 2,200억 상당의 1,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일정한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중요한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은 예외 없이 기소해야 된다는 방침하에 그 구좌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 그리고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 이 오너 일가 그 3부자와 또 주요 임원 4명에 대해서 합계 7명에 대해서 전원 그 기소하였습니다. 셋 다 구속 안 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선처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을 수사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 기업이라는 그 몸뚱아리를 부시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을 운영해오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조사해서 그 소위 말해서 오너 리스크, 경영진 리스크를 제거해가지고 그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입니다. 예, 잘 알고 저희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무슨 삼성이니 SK니 수사를 했지만 수사를 하면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 됐지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망한 데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앞으로 과연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신의 충성의 대상은 국민과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의 진로, 행보, 선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어서 주영재 뉴스 브리핑에서 찾아봤습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간단하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어지는 그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서 뭐 청와대 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 뭐 또 뭐 정치인들 이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정권은 변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법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쎄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드린 것이고요. 충성의 대상은 뭐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한 말씀을 그냥 그때 드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